마켓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오셔서 시장 상황을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이 시간은 이제 자문사, 운용사 등에서 이제 운용하시는 분들 시각으로 시장 분석해보고 또 판단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래에셋 자산운용 유경식 이사님 모시고 시장 상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먼저 좀 이슈를 잡아볼 게 오늘 밤에 열리는 ECB 통화정책회의인데요.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금리를 내리게 될는지, 내리게 되면 또 글로벌 증시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한데요. 예,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은가요, 지금? 예,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곧 ECB의 통화정책회의가 있을 건데요. 예. 전반적으로 시장의 시각은 한 25bp 수준 정도에서 인하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독일 중앙은행 총재도 좀 인하 필요성을 좀 시사하는 발언들을 해왔던 것들이 전반적인 분위기는 인하 쪽에 무게를 좀 실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실 또 유럽의 재정위기 이후에 긴축이냐 성장이냐에 관련돼서 논란도 많았었지만 유럽은 이제 독일의 주도하에 긴축을 좀 선택을 했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재정 건전성이 좀 개선이 된다거나 이런 긴축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경기가 침체가 좀 지속이 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오히려 좀 부작용만 나타나는 그런 이제 현상을 좀 겪고 있는데, 유로존의 17개국의 그 정부 부채 비율도 2009년 80% 수준에서 2012년 작년까지 보면 91%까지 부채 비율이 좀 증가하는 등 긴축에 대한 효과보다는 오히려 이제 저성장 또 고실업 등으로 소비가 둔화되고 오히려 그에 따라서 세수가 좀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이제 경기 부양 의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 과연 이게 물론 이제 통화 정책상에서 유럽권 내 여러 가지 정책 목표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글로벌 증시 또 국내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사실 이미 돈들을 많이 양적 완화를 지금 한 상태 아닙니까? 네, 유럽이든 그렇습니다. 미국이든 일본이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금리를 내린다고 이게 매수세를 촉발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동인이 되겠는가 이런 또 좀 의구심도 들긴 하는데요. 네. 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작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의 재정 절벽 문제, 그다음에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이 좀 불량한 국가들에서 재정 감축에 대한 압력들, 그거에 대한 이행 여부,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규제 등 이렇게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긴축의 압력을 좀 많이 받아왔던 게 사실이었고요. 이번에 이제 ECB가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아마 이제 긴축으로 인한 경기 압박보다는 오히려 이제 경기 부양이나 이에 따른 그 성장 환경으로서의 전환을 좀 한번 시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은 최근에 일본의 경우에서와 같이 강력한 양적 완화 정책이 오히려 약간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자금 유입이 좀 예상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특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의 리스크라든지 엔저를 통한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좀 약화되는 이런 대내외적인 악재 요인도 있지만, 여기에 이런 것들을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분명히 조금 수급상의 모멘텀이 좀 회복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중요한 지적이시네요. 이제 유럽의 금리를 내리게 되면 통화정책은 외국인들 매수세를 조금 자극할 수 있다. 안 그래도 이제 벤가드라든지 수급에 대한 것들이 조금 풀려가는 시점에서 그런 게 시기적으로 좀 맞물린다면 국내 수급 상황을 좀 개선시킬 수 있겠죠. 앞서도 그 엔약세 얘기를 하셨는데요. 일본 아베 정권이 엄청나게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면서 엔화 약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 주춤합니다. 지금 이제 백엔선 바로 밑에서 걸려서요. 엔화 약세가 조금 둔화되는 시점이라고 보시세요? 아니면 다시 엔 약세가 또 시작이 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엔저 상황은 조금 지속이 될 걸로 좀 예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구루다 일본은 총재도 상당히 좀 시장에 기대했던 것보다 좀 더 공격적인 양적 완화 행보를 좀 나서고 있고,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일본의 양적 완화가 궁극적으로는 엔저를 하는 것보다는 일본의 디플레이션으로부터 탈출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들을 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제2차 엔제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은 조금 당분간 더 지속이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닉케이에서도 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엔화 가치가 연내에 한 105엔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 기준으로 105엔대까지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게 대부분의 어떤 그 설문조사 결과였고요. 네. 이것은 결국은 시장이 지금 현재 한 97엔대 수준에서 한 10% 수준 정도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네. 다만 이제 이 엔제 속도가 조금 그동안에 엔화 가치가 약세됐던 부분의 어떤 속도보다는 조금 완만한 속도로 진행이 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제 그 판단하는 배경에는 미국이 이제 시퀘스트가 소위 이제 그 연방정부의 자동 예산 삭감 장치가 지금 이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결과가 아마 경제 지표에서 이제 일부 좀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 약간의 경기가 좀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엔화를 뭐 팔고 달러를 사는 움직임이 이런 것들이 좀 둔화되면서 엔화 가치가 좀 약세되는 쪽은 조금 더 둔화되는 속도를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조폐공사인데요. 일본 얘기하면서 마침 관련 자료가 일본은행에서 돈을 막 인쇄기로 찍어내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예, 돈을 막 무작위로 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105엔 선 정도 얘기하셨고 달러당 한 105엔 한 110엔 선까지는 열어놔야지 않겠는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아시아 시장 중에서 일본 증시를 제외하고는요. 일본은 사실 뭐 시장 분류도 좀 선진 시장으로 되지만 그 밖에 이 브릭스 국가들이나 소위 이머징 마켓들이 이머징 시장이 요즘 투자자들부터 외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디커플링도 되는 거고 자금이 선진 시장으로 가는데 중국 뭐 펀드라든지요. 혹은 이제 뭐 브릭스라든지 이런 데 투자해 놓으신 분들도 적지 않은데 어떻게 좀 포트를 조정을 해야 될까요? 예, 예. 뭐, 지금까지 지속되었던 이머징 시장하고 선진 시장하고의 어떤 주가 차별화는 좀, 뭐, 지금도 당분간은 더 좀 지속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특히 이제 뭐, 러시아하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산업 생산이나 어떤 내수 소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부진하고 있고, 그리고 물가 상승도 상대적으로 좀 높은 상황에서 조금 경기 회복이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어떤 개방 정책을 좀 추진하고자 하는데, 어떤 정치적인 아직 합의를 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개방 정책에 대한 실현 여부가 조금 불투명하고 중국 시장도 결국은 중국 정부의 어떤 규제가 부동산 규제라든지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상 생산이나 제조업 지표가 상당히 좀 부진하면서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좀 하향 조정됐거든요. 반면에 이제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의 어떤 정책의 어떤 실현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 또 민간 부문에서의 어떤 경제 성장들이 조금 견인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머징 시장은 조금 비중을 좀 축소, 또 선진국 시장은 좀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장기 성장성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단기 변동성에 대응하면서 조금 긴 호흡으로 중국 시장에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엔화 얘기도 했는데요. 외환시장하고 또 채권시장에서 뭐 변화가 있으면 양 대표님이 이따가 좀 체크를 했다가 말씀을 해주시고, 예, 또 유경식 이사님하고 좀 말씀 나누는데 또 두 분도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여쭤보셔도 되고요. 예. 네. 네, 유 이사님, 어쨌든 지금도 보면 대형주는 맥을 못 추고 있고 소형주가 뻗어나가는 장세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하루 이틀 코스닥 코스피가 이렇게 번갈아 오르는 건 있지만 중소형주가 강한 장이란 말이죠. 또 5월에는 중소형주들 특별히 코스닥 시장에 포진된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중소형주 위주로 당분간 투자 전략을 계속 맞춰가는 게 바람직한가요? 네. 사실 이게 대형주하고 중소형주와 구분해서 중소형주가 이렇게 강하게 가는 게 기간도 그렇고 강도도 그렇고 상당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소기업 육성이나 어떤 내수 부양을 강조하는 지금 신정부, 소위 이제 박근혜 정부의 정책 방향도 있고 또 시장에서 어떤 수급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소형주의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한국 증시의 과거에 대표했던 대형 경기 민감주들의 어떤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중소형주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이나 올해 초에도 잠깐 그 중소형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지만 지금 역시 수급적으로도 그때보다 더 우호적인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중소형주의 어떤 강세는 좀 지속이 될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좀 그 안에서도 좀 업종별로 좀 보면 그 성장성이나 어떤 실적 모멘텀이 좀 그 받쳐주고 있는 중국 소비 관련 주라든지 또는 헬스케어 관련주, 그다음에 IT 쪽의 어떤 부품 관련된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좀 유망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좀 대응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중소형주 전략 여전히 5월에도 흐름상 맞다는 말씀이고요. 운용사에 계시니까요. 앞서도 우리가 뭐 이머징 펀드 얘기했습니다만 아직도 뭐 브릭스나 중국 펀드 물려가지고 펀드 투자하셔서 아마 고생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런 점에서 최근에 이 펀드 시장, 주식형 펀드 쪽으로 자금이 조금 들어온다는 얘기도 들리는 것 같은데요. 시장 상황 어떤지 하고 또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좋습니까? 예. 사실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국내 주식시장하고 해외 시장하고는 약간의 그 주식시장에서는 디커플링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 약간이 아니라 사실 많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움직임이나 어떤 정책적인 어떤 그 중소 기업에 대한 어떤 정책적 요인들, 뭐 그다음에 대형 성장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오랫동안 하락이 되면서 저평가에 대한 매력들이 좀 부각이 좀 되고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5월 중에는 이제 그동안에 좀 압력으로 작용했던 대북 리스크라든지 기업 실적의 부진 또는 엔저의 부정적인 영향 뭐 이런 것들이 조금은 좀 축소되면서 국내 주가가 어떤 바닥권을 좀 확인하는 어떤 그런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 부분이 유동성의 어떤 이동하고 맞물려서 주식시장의 어떤 그 성장으로 조금 모멘텀이 좀 나타나는 현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주식형 어떤 성장형 펀드에도 투자 확대로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펀드 쪽으로 좀 접근해 본다면 소위 이제 그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하이 퀄리티라고 하는 주식들에 좀 접근하는 우량주에 투자하는 펀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긴 호흡으로 어떤 적립식 개념으로서 좀 긴 호흡으로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소비 관련된 주들이 어떤 컨슈머 펀드 쪽이 상당히 좀 성과가 좀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투자도 유명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자금의 대이동이라고 하는 어떤 그레이트 로테이션 현상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자본 차익을 노리는 투자보다는 어떤 이자 수익이나 배당 수익과 같은 어떤 그 현금 흐름 관점에서 투자하는 펀드들을 좀 제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들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채권 펀드라든지 아니면 인컴이나 또는 배당에 투자하는 펀드 즉 이제 배당 어떤 혼합형 펀드들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그동안 주가가 좀 오를 때마다 펀드에서 환매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와지 않았습니까? 예, 네. 일부 좀 들어오긴 하지만 새로운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펀드 쪽으로 막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은 좀 이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직은 조금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더라도 네. 앞서 말씀드렸던 중소형주라든지 네. 아니면 컨슈머 관련된 특정 섹터 테마 종목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직은 좀 아니다 싶고요. 네. 이번 달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모멘텀을 좀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켓 인사이드 미래에셋 자산운용 유경식 이사님 오늘 말씀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